안녕하세요. 배훈입니다. 오늘은 정도상 작가의 꽃잎처럼 읽어드릴게요. 저녁 7시. 나는 오늘 밤 여기에 머무르기로 했다. 먼 곳에서 총소리가 울렸다. 이 밤이 지나면 내일이 올 것이다. 내일은 희순과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 날이 밝으면 손에 쥐고 있는 카빈 소총을 놓고 여기를 떠날 것이다. 집에 돌아가자마자 라면을 끓여 국물에다 소주 한 잔을 마시고 푹 잘 예정이다. 오후 4시쯤 느긋하게 일어나 목욕탕에 가서 때 빼고 광낸 다음 청바지와 흰 남방을 차려입고 희순을 만나러 갈 것이다. 광천동 들불에서 YWCA로 나오면서 희순과 했던 약속이라 꼭 지키고 싶었다. 달을 바라보는 곳. 그곳에서 희순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내일은 망월이 뜨는 날이다. 망월은 만월이 아니다. 달맞이 꽃이라도 한 묶음 들고 희순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니 벌써 가슴이 두근거렸다. 1시간 전 6시에 부지사실에서 수습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열렸고 의견 대립만 있다가 상황실장이 권총까지 뽑아들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무기를 반납하고 도청을 열자는 의견과 끝까지 싸우자는 의견이 며칠째 대립하고 있었다. 나는 어떤 의견이 좋은지 모른다. 다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선택한 의견을 따를 뿐이다. 사랑이란 그런 게 아닌가. 의리 같은 거 말이다. 계엄군이 곧 진주합니다. 여기서 나가야 목숨을 건집니다. 여기 있으면 개죽음 당합니다. 무조건 무기를 놓고 나가야 삽니다. 계엄군한테 우리는 결코 못 이깁니다. 일단 살아서 나갑시다. 부모, 형제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갑시다. 그동안 수습위원회를 이끌어온 김춘길이 도청 여기저기를 다니며 외쳤다. 김춘길의 외침에는 진심이 담겨 있다. 그래서 더 애절했다. 그의 안타까운 표정을 보니 내가 더 안타까웠다. 계엄군에 맞서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았다. 내가 지금 도청에 있는 이유는 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에 목숨을 걸었다. 그러기에 한 명이라도 더 목숨을 구해보자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욕을 할 수는 없다. 의견이 다를 뿐이었다. 사람들이 도청을 나가는 게 보였다. 얼추 보니 20명 남짓이었다. 그들이 딱히 부럽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다. 그냥 덤덤했다. 나는 그들의 결정에 대해 털끝만큼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나도 언제든지 여기를 떠날 수 있다. 잡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별도 달도 없이 구름만 가득했다. 오늘 밤에 별을 보기는 틀린 것 같았다. 아까 저녁 무렵에 제비들이 낮게 나는 것을 보았다. 제비들이 낮게 날면 꼭 비가 왔다. 비가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음이 너무 젖을 것만 같다. 카레 끓이는 냄새가 축축한 공기를 타고 2층으로 올라와 내 코를 자극했다. 날씨가 꿉꿉하니 냄새가 잘 퍼지는 것 같았다. 나도 모르게 1층으로 내려가 별관 민원실 쪽을 기웃거렸다. 식당이 거기에 있었다. 식당 근처에 가니 밥 짓는 냄새가 향긋했다. 민원실 지하 구내 식당이 바로 취사실이었다. 그곳에서 수백 인분의 밥을 해서 2층 강당으로 옮겨 배식했다. 순수하게 배가 고팠고 입안에 침이 고였다. 오늘은 집에 가자. 그동안 고생 많이 했잖냐.
누가 너를 비겁하다고 해. 양동시장 닭전머리에서 받음직한 어떤 아주머니가 아들을 찾아와 애원하고 있다. 민원실에서 도경찰국으로 가는 길의 모퉁이에 시신관리소가 있는데 아들은 그곳에서 시신관리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아들의 몸에서 향냄새와 시체 썩는 냄새가 풍겨왔다. 물큰하게 풍기는 물비린내 같은 썩은 냄새가 도청 곳곳에 낮게 깔려 걸을 때마다 먼지처럼 풀썩풀썩 일어났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합판으로 대충 만든 관 안에서 속절없이 썩어가는 시신들을 어쩌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오늘은 여기서 지내고 내일 갈게. 내일. 다른 사람들도 여기를 지키는데 나만 빠져나가면 창피하잖아. 쪽팔리게 왜 그래, 엄마? 야야, 야야, 병규야 이놈아. 내가 똑 죽겠다. 휴교를 했어도 그냥 서울에 있지 왜 내려와 도청으로 들어왔어?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여기 있으니 먹을 수도 잘 수도 없어. 더구나 내일 아침은 귀 빠진 날이자녀. 알았어. 알았어, 엄마. 나만 금쪽 같고 귀 빠진 사람인가? 여기에 있는 사람 다 금쪽 같아. 내일 아침 일찍 집으로 갈게. 아무 걱정 말고 집에 가서 미역국이나 끓여놔. 응? 그거 먹고 몸보신 좀 하게. 몸보신이라는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다. 젊은 사람 입에서 나올 만한 말이 아니었다. 병규 너 없이 내가 어떻게 사냐? 엄마, 나 오늘 안 죽어. 내일 아침에 미역국이나 끓여 놓으라니까 가서 먹는다고. 아들이 거위처럼 꽥 소리를 질렀다. 아들의 이름이 병규인 모양이었다. 그 아주머니는 아들의 손을 놓고 돌아서야 했다. 가만히 보니 여기저기서 그런 실랑이들을 하고 있다. 몇몇은 가족의 손에 이끌려 도청을 떠나기도 했다. 어머니의 눈물바람 앞에 어떤 아들은 총을 놓았다. 서방시장에서 김치를 가득 실은 리어카가 도청으로 들어와 2층으로 올라갔다. 김치를 가져왔던 아주머니가 딸로 보이는 여고생의 손을 잡고 나왔다. 여고생은 손을 빼려고 몸을 비틀었다. 오늘 밤 계엄군이 진압하러 들어온다는데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자. 여기 있다 개죽음 당한다는 소문이 바다에 이거사. 오늘 밤만 잘 버티면 이긴다는데 내일 아침 일찍 갈게. 단발머리가 예쁜 아이였다. 눈매가 초롱초롱했고 연분홍 입술이 예뻤다. 저 여고생은 구내식당에서 취사를 도왔는데 같이 온 친구는 시신을 관리했다. 희순을 닮아 깜짝 놀랐다. 어제 도청에 들어왔을 때 우연히 만나 무섭지 않냐고 물었더니 처음엔 무서웠는데 지금은 괜찮다고 대답했다. 나는 못할 것 같은 일을 어린 여고생이 태연하게 하는 것을 보니 그 애가 희순 같은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에는 이렇게 아무 대가 없이 스스로를 던지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간 사람이다. 갈 사람은 가고 남을 사람은 남고. 정문에서 보초를 서고 있는 누군가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 말에 동감이었다. 방송모 아래의 얼굴을 자세히 봤다. 눈이 마주쳤다. 녀석의 몸에서 짐승의 노린내가 지독하게 풍겼다. 나도 모르게 코를 감싸쥐었다. 야, 뭐야. 그가 파르르 성깔을 부렸다. 아, 미안. 내가 말했다. 너도 냄새 많이 나, 짜샤. 그가 말했다. 어디서 면도칼 깨나 씹었다는 듯한 말투였다. 기분을 팍 잡쳤다. 배치기를 하듯이 앞으로 한 걸음 나서며 노려봤다. 둘 사이에
눈싸움이 시작되었다. 어이 시민군 동지들, 시민군들끼리 이러면 되나? 병규가 분수대까지 어머니를 배웅하고 돌아오다가 다투고 있는 그와 나 사이로 끼어들었다. 나는 우리끼리 다툰다는 게 민망해서 얼른 몸을 뒤로 뺐다. 미안하다. 야, 진짜 미안해. 나는 얼른 정문에서 보초를 서는 친구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 수찬아, 뭐해? 얼른 손을 잡지 않고. 병규가 말했다. 수찬이 내 손을 꽉 잡았다. 손아귀의 힘이 아주 셌다. 무심결에 선빵을 당했다. 당황한 표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를 쓰며 나도 손아귀에 힘을 주었다. 계엄군과 공수부대가 이 도시로 들어온 이후 우리는 거의 씻지 못했다. 머리를 감지 못해 떡이 졌으며 옷을 갈아입지도 못했다. 끈적끈적한 느낌의 속옷을 며칠이나 입고 있는지 모르겠다. 햇빛에 잘 말린 속옷으로 갈아입고 싶었지만 집에 갈 수 없었다. 옷이나 모자는 계엄군과 전투경찰이 버리고 간 군복과 방석무로 대신했다. 세수를 못해 검은 때국과 기름기가 섞여 거무튀튀하게 반질거리는 얼굴에서는 긴장된 눈빛이 붉은 빛과 함께 반짝거렸다. 나는 노명수다. 수찬이다, 김수찬. 나는 김병규. 우리는 서로 번갈아가며 짧은 통성병과 함께 악수를 했다. 아, 무거워. 수찬이 방석무를 벗었다. 백호머리가 드러났다. 완전한 백호는 아니고 일주일 정도 머리가 자란 백호였다. 그의 백호는 어쩐지 불량스러웠다. 손목에도 담뱃방과 칼빵이 많았다. 서방 삼거리에서 자주 보던 노는 애 같았다. 수고해라. 짧게 말하고 돌아섰다. 말이 짧다 너. 그가 한마디 던졌다. 그러거나 말거나 2층으로 올라와 버렸다.